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켄토션만큼 안 마셔본 사람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위스키가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세상에 맛있는 위스키와 더 맛있는 위스키만 있다는 것을 허세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느끼는 사람으로서 참 이런 위스키들을 보면 그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위스키를 공부를 했고 또 위스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온 오프라인에서 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위스키를 마시는 관점이 좀 소비자와 생산자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 위스키를 마시면서 제가 유독 오버하고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위스키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힘들고 긴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위스키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려고 하진 않지만 또 이걸 굳이 돈과 시간을 써서 마시는 소비자들은 또 냉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병의 위스키에 녹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제품 자체나 마케팅으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것 역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켄토션, 너무 온라인상에서 안 좋은 바이럴이 많이 생성되어서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막상 편견 없이 마셔보면 또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바를 운영할 때 오켄토션 12를 정말 많이 팔고 또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다소 정성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경험에서 나온 말은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리뷰해볼 두 가지 제품은 오켄토션 쓰리우드와 오켄토션 소비뇽 블랑 피니쉬입니다. 자, 일단 마셔보면서 대체 오켄토션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켄토션에 대해서는 지난 오켄토션 아메리카노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켄토션은 로우랜드에 있는 증류소입니다. 로우랜드는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와 산업과 문화 등이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 글래스고가 있는 곳이지만 인구 밀도에 비해서 위스키 증류소 자체는 적어요. 오켄토션은 1823년에 탄생해서 긴 역사를 이어온 로우랜드를 대표하는 증류소입니다. 증류소는 글래스고와 가까워서 글래스고 위스키라고 불리기도 해요. 오켄토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위스키를 3차례 증류를 해서 더욱 부드러운 풍미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실 두 제품은 오켄토션 코 레인지 오켄토션 쓰리우드와 스페셜 에디션 오켄토션 소비뇽 블랑 피니쉬입니다. 자, 먼저 오켄토션 쓰리우드 싱글 몰트 위스키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3가지의 다른 캐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올로로스 쉐리,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했고요. 알코올 도수는 43도입니다. 오, 색이 상당히 진하네요. 이제 두 가지 쉐리 캐스크의 영향을 받은 듯한 붉은 빛을 띠는 컬러예요. 쉐리의 향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건과일에 그 노트가 있는 그런 꾸덕한 느낌의 쉐리 향은 아니고 꽤나 밝은 느낌의 쉐리 향이에요. 건포도가 진하게 느껴지고요. 바닐라,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또 함께 느껴집니다. 오, 바디감이 좀 가볍긴 한데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과일 맛이 좋아요. 이게 맛에서 약간 그 열대 과일 느낌이 있으면서 좀 뒤로 갈수록 조금의 시트러스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카발람 비노바리크랑 포트 캐스크 사이 어디쯤에 물로 희석했으면 이런 느낌이 들까 싶을 정도로 조금 캐릭터가 비슷해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오켄토션 원의 거 캐스크를 그대로 이제 대만에 갖다 놓고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캐스크 스트렝스로 병입해보고 싶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뒤로 갈수록 약간 그 페퍼와 시나몬이 따라오거든요. 이것 역시 제가 비노바리크에서 느꼈던 노트와 비슷해도 되게 신기해요. 그 피니쉬에서는 좀 오크의 노트와 함께 견과류의 풍미가 살짝 얹혀져 있어요. 피니쉬가 진한 느낌은 아니지만 꽤 길고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3가지의 캐스크를 사용한 만큼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풍미가 느껴져요. 쉐리 캐스크 피니쉬인 것 치고 쉐리 영향이 생각보다 강한데 이게 열대 과일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저는 쉐리파가 아니라서 쉐리가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위스키를 즐기지 않는 편인데 열대 과일과 쉐리 캐릭터가 함께 느껴지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 오켄토션 특유의 가볍고 프루티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복합적이고 깊은 풍미가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도 평이 꽤 좋거든요. 오켄토션 12가 단조롭고 꽤 심심하다고 느껴져서 안 좋은 인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오켄토션 소비뇽 블랑 피니쉬. 방금 냉동실에서 막 꺼내왔습니다. 자, 이 막 성의가 낀 게 보이시죠?
제가 와인 알못이긴 하지만 봄, 여름에 정말 집에 꼭 한 병씩 재고 떨어지지 않게 꼭 쟁여두는 유일한 와인이 쇼비뇽 블랑이거든요.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뒤 쇼비뇽 블랑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한 특별한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47도이고요. 냉동 보관해서 차갑게 와인잔에 마시는 것으로 주목받은 위스키입니다. 저도 리뷰를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었고요. 얼음을 이렇게 가득 채운 온드록스로 마실 건데 와인 잔에다가 마실 거예요. 청사과를 넣으면 훨씬 더 좋다고 온라인에서 봤는데 저는 청사과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부사를 가니쉬로 넣었습니다. 와, 와인잔에 마시는 위스키라니. 오, 너무 궁금한데요. 좀 색은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에서 볼 수 있는 옅은 금빛의 색이고요. 와, 자몽의 시트러스함이 먼저 느껴지고요. 제가 넣은 사과의 향과 되게 잘 어우러져요. 잘 익은 복숭아의 향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와, 맛있다. 정말 경쾌하고 밝은 청사과 느낌의 위스키예요. 쏘는 느낌 없이 청량하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소비뇽 블랑 와인에서 나는 청사과와 그 과즙 가득한 청포도의 추릅추릅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또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의 싱글몰트 위스키가 만나니까 또 이런 재미있는 위스키가 탄생을 하네요. 화사한 엘더플라워 꽃내음이 좀 혀끝을 살짝 이렇게 얼얼하게 만드는 차가운 위스키 사이에서 확 퍼져 나오면서 기분을 한껏 좋게 만듭니다. 이거는 진짜 햇볕 적당히 쨍한 날에 바람 솔솔 불고 그런 날 피크닉 가서 피크닉 박스 가지고 체크무늬 매트 예쁘게 깔아놓고 한강 나들이 가가지고 치즈랑 과일 플레이팅 해놓고 예쁘게 먹고 싶은 그런 위스키예요. 아무래도 위스키가 좀 차다 보니까 피니쉬가 길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방금 47도짜리 위스키를 마신 게 맞나? 싶은 느낌? 맛에서 느꼈던 청사과가 그대로 이어지고요. 약간의 쪼름한 노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피니쉬를 남깁니다. 제가 화이트 와인 캐스크를 숙성해 사용한 위스키를 몇 가지 마셔봤는데 그 약간 비린 맛이 나서 저한테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오켄토션 소비뇽 블랑 피니쉬 위스키는 좀 밝고 화사하게 와인이 잘 표현돼서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는 이 3번 증류에 대한 개념이 특별한 마케팅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3번 증류라는 게 초심자에게는 개념이 낯설 수도 있고 고도수가 익숙한 고인물들에게는 그저 가볍기만 한 스피릿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브랜드에서 구구절절 3번 증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TMI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술주벽의 교육방송답게 3번 증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자, 먼저 2줄 요약 버전. 자, 대체적으로 스카치 위스키는 2번 증류를 하지만 오켄토션에서는 한 번 더 증류를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또 과일과 시트러스한 풍미를 내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뉴메이크 스피릿을 만들고 또 숙성 과정 중에서 캐스크의 영향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방송 버전. 2번 증류를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서는 워시스틸, 스피릿스틸이 한 쌍인 2개의 증류소가 있습니다. 워시스틸에서 1차 증류로 얻어지는 20% 정도 되는 알코올을 로우 와인이라고 하고요. 이 로우 와인을 스피릿스틸로 보내서 2차 증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2차 증류에서는 증류액을 분리하는 컷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2차 증류 초반에 나오는 높은 도수의 증류액을 초류, 폴샷 헤즈라고 하는데요. 이건 메탄올이나 아세톤 같은 성분이 강해서 사용하지 않고 재증류를 합니다. 이 중반에 나오는 미들컷 혹은 하트라고 불리는 60도에서 70도 되는 증류액이 스피릿 세이프로 옮겨져서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후류, 페인트, 테일즈라고 하는데요. 이 2차 증류의 후반부에 나오는 증류액인데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켄토션 증류소에서는 3차례 증류를 하기 때문에 그 워시스틸과 스피릿 사이에 인터미디어트 스틸이 있어요. 한 번 더 증류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오켄토션만의 개성이 담긴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이 3번 증류를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1차 증류, 워시스틸에서 7도에서 12도가량의 로우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이 두 번째 인터미디어트 스틸로 옮겨가요. 이 인터미디어트 스틸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환류가 일어나고 원하는
강하지 않는 맛의 성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미디어트 스틸에서 컷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증류에서는 헤드컷이 없어요. 후류만 컷을 해서 워시 스틸로 보내고 나머지는 세 번째 스피릿 스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증류, 이 스피릿 스틸에서 마침내 80도가량의 하트를 컷합니다. 여기서 초류와 후류는 인터미디어트 스틸로 이동을 해서 재증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얻은 유메이크 스피릿은 과일과 시트러스한 풍미를 내면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또 숙성 과정 중에 캐스크의 영향을 더욱더 진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아이리쉬 위스키가 3번 증류를 하는 곳이 많아서 규정이 있다고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2번 증류와 3번 증류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모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일랜드에도 2번 증류를 하는 증류소가 있고요. 스코틀랜드도 오켄도션 이외에 3번 증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인데 이제 Born and Raised in the City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사실 제품에서 도시적인 특징을 반영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켄도션. 일단 이 병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납작하고 긴 병과 이런 라벨이 도시적인 감성과는 꽤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글래스고는 정말 힙한 도시거든요. 좀 인더스트리얼하면서도 또 힙하고 세련된 도시의 느낌이 한가득해서 제가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예요. 하지만 이 오켄도션을 글래스고 위스키라고 부르기에는 뭐 보트부터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채널 콘텐츠까지 이 글래스고의 감성을 담지 못하는 것이 좀 글래스고와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합니다. 세 번째는 Made to be Mixed라는 슬로건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칵테일 레시피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요. 바에서 기주로 사용하는 하우스 위스키로 많이 사용되려고 하면 좀 바텐더들에게 가이드나 영감을 줄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또 저같이 칵테일 메이킹 알못인 사람들이 좀 홈술로 다양하게 즐기려고 하면 상세한 레시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콘텐츠가 부족해요. 오켄도션의 부드러운 특성이 니트로 마시기에도 좋지만 칵테일 기주로도 좀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편견 없이 막상 이 위스키를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위스키의 맛을 느낄 때는 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이 함께 쓰이는 것이라서 이미 인지된 정보나 위스키를 마시는 분위기에 많이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술 라이팅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시음회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도 참여자분께서 초장부터 너무 세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면 시음회 전체 분위기가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혹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강조하는 테이스팅 노트에 따라서 비슷하게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들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음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리뷰를 할 때 저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도 신중함을 가득 담았는데 저의 마음이 전해졌나 모르겠어요. 오켄도션 칵테일을 소개하는 메인 페이지에 보면 하프앤하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하프앤하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하프앤하프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체이서로 하프 파인트의 맥주를 마시는 전통적인 응용 방식이에요. 에일과 오켄도션의 조합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IPA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국내 수제 맥주 브랜드인 맥파이 IPA를 페어링하려고 합니다. 3우드의 시트러스한 노트와 페어링이 잘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스키를 마시고 체이서로 맥주를 원샷. 맨날 맛있다고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